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기의 차입액을 연체할 때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3기의 차입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이제 그 변호사 초반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고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좀 망설여졌는데 좀 쉽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3기 차임액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임 연체 액수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몇 번을 연체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걸 보시는 것보다 3기 차임액 예를 들면 월세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300만 원에 도달했느냐 연체가 그거를 그때 이제 해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차임 연체액이 차임이 이제 100만 원이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월말이 차임 지급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월말을 이제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매달 월말에 100만 원씩 내야 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찔끔찔끔 내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1월 말에는 50만 원 내고 3월 또 7일 정도에는 30만 원, 5월 7일에는 또 150만 원, 뭐 6월 30일에는 22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그 차임을 찔끔찔끔 이렇게 낼 때 과연 이게 언제 내가 그 차임 연체 3기의 연체액에 도달할 때 해지할 수 있느냐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그 해지 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네. 3기 연체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임대료를 3번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엄밀하게 나가면 그 3회 월세에 상당한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까 사례 들어드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이행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납부해야 될 그 날짜.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월 말을 그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월 말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1월 말에 어떤 상황, 2월 말, 3월 말 이런 상황인데 3월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아직은 그 연체가 300만 원에 도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4월 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납부해야 될 돈이 총 400인데요. 아까 들어드린 사례에서는 실제 지급된 액수는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체액이 320만 원. 따라서 3기 차임액 300만 원을 초과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말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바로 해지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월 차임이 10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월 100만 원이 월세예요. 네. 이것을 300만 원 넘어서 연체했습니다. 네. 이제 했는데 이건 이제 해지해야지라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돈을 갚았어요. 네. 월세를 좀 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지금 아까 그 들어드린 사례에서 4월 말 이후 그러니까 5월 1일부터는 해지가 이제 가능했던 상황인데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5월 7일 날 이게 150만 원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차임 이 300만 원에 차임 연체가 30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7일부터는 그 해지 사유가 안 되는 해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옛날에 3회분 연체했잖아라는 사유로는 해지 안 된다는 거죠. 예, 과거의 연체 사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는 그 3기 연체가 안 되면 해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전혀 해지가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또 5월 말이 됐는데 5월 말에 또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분이 또 안 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연체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또 5월 말 이후에는 또 가능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사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차인이 이렇게 임대료 월세를 제때 안 주고 애를 먹여요. 이때 해지를 하기 위해서 납부를 독촉하는 그런 게 필요할까요?
예, 이 부분도 제가 변호사 처음 하면서는 이게 헷갈렸는데 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 해지를 위해서 독촉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최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최고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데요. 이게 헷갈린 이유가 우리가 민법의 이제 일반 규정에 보게 되면은 뭔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뭐 최고를 거쳐서 네. 해지하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원칙이 여기도 적용 안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했는데 근데 실무상 또는 판례는 지금 해지를 위해서는 최고 독촉이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건 오히려 그 법률가들, 변호사들이 헷갈릴 수 있지 일반 시민들은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변호사들은 예. 일반론적으로 그 이행지처를 위한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 최고를 해야 된다는 그 일반 규정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예. 우리 시민분들은 그냥 뭐 3개월 쳤으면 해지할 수 있지 네. 아시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덜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그 계약의 일반론으로 접근하더라도 이게 계약 해지를 위해서 뭐 우리가 이행 제공이라든지 최고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계약 해지, 그 월세 연체라는 계약 해지 말고 또 다른 불이익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금 요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유념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게 아니 뭐 안 되면은 뭐 계약 해지 당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이게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생각보다 좀 클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불이익이 훨씬 크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차임을 잘 내고 의무를 이행 잘하는 이런 임차인은 10년간 그 계약 갱신 청구권 이게 보장이 됩니다. 네. 그런데 3기 차임 면체로 만약에 3기 차임 면체가 있었던 이런 분은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상인으로서 또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 나갈 때 이제 다른 사람을 소개시키고 그 권리금 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있는데 만약에 또 그 임대차 기간 도중에 3기 연체 사실이 있었던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개별적으로 살펴보죠. 임대료를 연체로 계약 해지를 당하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거군요.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 규정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만약에 뭐 2년 단위, 3년 단위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만약 하셨다면 그 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만기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임법 10조 1항 1호 단서에 보시면은 그 3번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러지 못하도록 계약갱신 행사를 못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 안 한 사람이니까 이런 권리도 인정 안 해주겠다. 네. 네. 또 3기에 차임을 연체를 했을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 행사도 어려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부분은 지금 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도 지금 법에 따라서 뭐 6개월에서 임대차 종료 시까지에 권리금 주고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네. 다만 예외적으로 3번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그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렇게 권리금 회수 청구권도 제한당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근데 그 3기 차임액이라는 말이 좀 공통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네.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권리금 회수 청구권하고 이 계약갱신 요건에서 좀 차이가 미묘하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법률가들은 이제 이 규정 차이가 조금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네. 이게 아까 차임 연체액이 그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계약 해지 요건이었는데 네. 그 임대차 계약 그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인데 그
연체가 됐다가 또 월세를 좀 내가지고 그 지나가 버리면은 해지를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청구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든지 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그 단계에서 3번 연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 과거의 사실 가지고 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간 성실한 임차인들만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월세를 좀 성실하게 잘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장려하는 그런 네. 부분이죠. 이 정확한 정보를 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네. 상가가 이제 3기라고 한다면 주택은 2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일단 이게 그 차이가 나는 이유 이거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상가는 아무래도 이제 해지가 될 때 굉장히 상인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데미지가 크죠. 그죠? 예. 바로 그 뭐 투자했던 돈을 다 날리고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이기로 해지하기에는 너무 좀 각박하다,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좀 한 것 같고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네. 2기 연체는 너무 심하죠. 3기 연체도 뭐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주택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에 비하면은 상인보다는 좀 이렇게 주택 임차인이 피해가 덜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차이를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계약 갱신 요구권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네. 그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이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리금은 주택은 없으니까 그 부분 불이익은 없는 거고요. 네. 계약갱신 요구권 불이익이 있다는 것도 좀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그 주택임대차보법 6조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갱신 요구권이 임대차 기간 이제 끝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그 통지를 하게 되면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되면은 그 2년을 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 규정 사망에 예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네.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이제 임대차를 둘러싸고 지금 우리가